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70대 이상의 어르신이거나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녀분들일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70대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걷기 운동의 위험성에 관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걷기가 뭐가 위험해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만 제가 직접 경험한 응급 상황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사고들을 목격한 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40분간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75세 박 할아버지께서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동네를 걸으셨거든요. 그날도 평상시처럼 걸으러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길에서 쓰러지신 채 발견되셨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의식을 되찾으신 후 말씀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 저는 매일 걸었는데 왜 이런 일이?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걷기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박 할아버지의 경우 겨울철 찬 공기와 갑작스러운 운동 시작이 심장에 과부하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례가 박 할아버지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병원 응급실에 걷기 운동 중 사고로 실려온 70대 이상 환자가 무려 47명이었습니다. 그중 8명은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김 할머니의 경우는 어떨까요? 78세의 김 할머니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걷기 운동이 좋다는 프로그램을 보신 후 하루 1만 보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 몇 주간은 괜찮았습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시더군요. 하지만 한 달 후 무릎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으시며 계속 걸으셨어요. 2달 후에는 걷기가 힘들 정도로 무릎이 아파오셨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에 오셨는데 무릎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한 운동이 오히려 제 다리를 망가뜨렸네요. 이제 구체적인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2023년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운동 관련 부상률이 5년 전에 비해 무려 340%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걷기 운동 관련 사고가 가장 많았어요. 전체의 65%를 차지합니다. 왜 걷기 운동 사고가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입니다. 걷기는 안전한 운동이다 라는 말만 강조되고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부족했거든요. 두 번째는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권장입니다. 하루 1만 보, 매일 30분, 이런 기준들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급격한 시작입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열심히 걷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악화 위험이 일반 성인보다 4.7배 높습니다. 낙상 및 골절 위험이 3.2배 높아요. 탈수 및 열사병 위험이 5.1배 높습니다. 기존 질환 악화 위험이 2.8배 높고요. 이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70대 이후에는 몸의 여러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근력 감소, 균형 감각 저하, 심폐기능 저하, 혈관 탄력성 감소, 이런 변화들이 겹치면서 걷기 운동이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70대 걷기 운동의 구체적인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혈관계 위험입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이에요. 70세 이후에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운동이 더해지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특히 아침 운동이 위험합니다. 새벽에는 혈압이 자연적으로 높아지는데 여기에 운동까지 더해지면 혈관이 터질 위험이 있거든요. 실제로 심근경색의 40%가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걷기 운동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두 번째, 근골격계 손상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문제예요. 7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매년 1에서 2%씩 줄어들어요. 뼈 밀도도 떨어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골밀도 감소가 가속화되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많이 걸으면 무릎, 발목,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가장 흔한 것이 무릎 연골 손상이에요. 한번 손상되면 자연 회복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 낙상 위험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70세 이후에는 균형 감각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뇌의 평형기관 기능이 약해지고 근육의 반응 속도도 느려져요. 시력도 문제가 됩니다.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시야가 흐려지면 작은 장애물도 못 볼 수 있거든요.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70대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특히 대퇴골 골절의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해요. 네 번째, 호흡기계 부담입니다. 70세 이후에는 폐활량이 줄어들고 산소 교환 효율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미세먼지나 추위가 더해지면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어요. 특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걷기 운동 중에도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체온 조절 장애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땀샘 기능이 약해지고 혈관 조절 능력도 감소해요. 여름철에는 열사병 위험이, 겨울철에는 저체온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복용하는 약물이 체온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해요. 여섯 번째,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70대 분들은 보통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십니다. 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 개선제 등 말이에요. 이런 약들이 운동과 만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갑자기 운동을 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한 위험인식 부족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미묘한 인지 기능 변화가 시작됩니다. 판단력이나 위험인식 능력이 예전만 못할 수 있어요. 괜찮다, 할 수 있다는 과신이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의 이상 신호를 놓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계속 운동을 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몇 가지 사례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은 이 할아버지입니다. 74세 이 할아버지는 여름 오후 2시에 걷기 운동을 나가셨습니다. 기온이 35도였는데도 운동은 매일 해야 한다며 나가신 거예요. 1시간 후 공원 벤치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신 채 발견되셨습니다. 응급실에 왔을 때 체온이 41도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서 생명은 구했지만 며칠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당뇨 합병증이 악화된 최 할머니입니다. 76세 최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셨지만 관리를 잘하고 계셨어요. 걷기 운동도 꾸준히 하셨고요. 어느 날 평소보다 좀 더 멀리 걸어보자고 하시며 이 시간을 걸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발가락이 아프다고 하시더군요. 일주일 후 발가락에 상처가 생기고 곪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발이 시작된 거예요. 결국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부정맥이 악화된 정 할아버지입니다. 72세 정 할아버지는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으셨습니다. 평소에는 약물로 잘 조절되고 있었어요.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며칠 후부터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시더군요. 검사해 보니 부정맥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어요. 결국 입원 치료를 받으시고 운동량을 대폭 줄이셔야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걷기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10가지 핵심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의사와 상담부터 하세요. 걷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와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심전도, 혈압 측정, 혈액 검사 등을 통해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관절염 등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세심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천천히 점진적으로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걷지 마세요. 첫 주에는 10분에서 15분만, 그 다음 주에는 20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하루 목표를 정하지 말고 일주일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강도로 할 필요는 없어요. 몸이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과감히 쉬세요. 이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시간대 선택이 중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체온이 안정되고 혈압도 비교적 낮아요. 아침 운동을 하신다면 최소한 기상 후 1시간은 지나서 하세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녁 운동도 좋지만 너무 늦으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취침 3시간 전에는 마치세요. 네 번째, 날씨와 계절을 고려하세요. 여름철에는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걸으세요. 한낮의 더위는 피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이거나 바람이 강할 때는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세요. 비나 눈이 올 때는 절대 밖에서 걷지 마세요. 미끄러질 위험이 너무 큽니다. 미세먼지가 나쁠 때도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적절한 장비를 착용하세요. 운동화는 발에 잘 맞고 충격 흡수가 좋은 것으로 선택하세요. 등산화나 캐주얼화는 피하시고요. 옷은 땀 흡수가 잘 되고 너무 두껍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겹쳐 입어서 체온에 따라 조절할 수 있게 하세요. 모자와 선글라스로 자외선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장갑과 목도리도 필수입니다. 여섯 번째, 수분 보충과 간식을 챙기세요. 운동 30분 전에 물 한 컵 정도 드세요. 운동 중에도 15분에서 20분마다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30분 이상 걸으실 때는 바나나나 견과류 같은 간단한 간식을 가져가세요. 저혈당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혈당 관리에 신경 써야 해요. 일곱 번째, 안전한 코스를 선택하세요. 평평하고 장애물이 없으며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 선택하세요. 혼자 다니는 외진 길은 피하고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공원이나 산책로가 이상적이지만 너무 복잡한 등산로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몸의 신호를 잘 들으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프면 즉시 멈추세요. 호흡 곤란이 오거나 어지럼증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면 참지 말고 쉬세요.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 걸으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평상시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운동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아홉 번째, 응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휴대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GPS 기능도 켜두시고요. 응급 상황 시 연락할 가족의 전화번호를 메모해서 가져가세요. 만약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복용하신다면 응급약도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걷기 운동을 하시더라도 3개월에 한 번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혈압, 혈당, 심전도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운동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몸의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주요 기저질환별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혈압 환자의 경우입니다.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후로 혈압을 체크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운동은 혈압을 급상승시킬 수 있으니
5분에서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운동 강도는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유지하시고 숨이 많이 찰 정도로는 하지 마세요. 당뇨 환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운동 전후로 혈당을 측정하세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 후에는 발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작은 상처라도 바로 치료받으세요. 저혈당에 대비해서 포도당 정제나 사탕을 가지고 다니세요. 심장병 환자의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심장병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의 허가를 받고 운동하세요. 무리한 운동은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응급실로 가세요.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응급약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관절이 아픈 날에는 운동을 쉬세요.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면 더 심해집니다. 평평한 길에서만 걷고 계단이나 경사진 길은 피하세요. 운동 전후로 관절 주변을 가볍게 마사지하거나 온찜질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평하고 안전한 길에서만 걸으세요. 혼자 걷지 마시고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다니세요.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걷기 운동 중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운동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 앉으세요. 서 있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쉬시고 5분 정도 안정을 취해 보세요.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더 심해지면 즉시 119를 부르거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지럼증이나 실신 직전 증상이 올 때는 어떨까요? 즉시 앉거나 누우세요. 머리를 심장보다 낮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조금씩 마시시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의식이 흐릿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넘어져서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세요. 급하게 일어나려 하지 마시고요. 몸의 어느 부분이 아픈지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심한 통증이 있거나 움직일 수 없으면 119를 부르세요. 여러분, 오늘 40분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걷기 운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하시라는 것이죠. 70세 이후에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젊었을 때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안전한 걷기 운동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병원에 와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